저와 놀기만 한 아이들의 한글 실력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친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영상이. 그랬더니 자꾸 왜 그렇게 나오냐고, 왜 얼굴이 그러냐, 콧구멍이 왜 그러냐고. 제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뷰티 영상은 아니니까 얘기는 했는데 경정아, 예쁘게 부탁해. 제가 영상을 처음에 찍어서 이제 자막을 넣고 해서 이제 저희 같이 놀이 연구하는 선생님 보여줬어요. 이제 지금은 아직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답답했는지 편집을 조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막으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주제인데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흥분을 좀 잘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바로 한글 교육 주제랍니다. 4월, 5월 이맘때쯤 되면 현장에서는 아마 1학기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은 유아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글은 언제 공부해야 되나요? 한글은 언제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한글을 접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 방법들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방법들, 교육법들이 80~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경험했는데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을 한 3일 정도만 관찰하면 놀랍게도 그 아이가 집에서 학습지를 하는지 한글을 배웠는지 배우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요. 그 얘기는 그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한글을 배운 아이와 학습지를 하는 아이, 그리고 한글을 배우지 않은 아이, 학습지를 하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관찰이 된다는 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선생님, 저 아이 집에서 학습지 하는 것 같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적절한 한글 교육법, 올바른 한글 교육법과 발달을 방해하는 한글 교육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더 와닿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글, 그 글자를, 단순히 글자를 잘 쓰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논술을 잘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모가 한글 교육을 할 때 해야 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교육은 크게 그 언어 교육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부모님들이 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읽기, 쓰기인 것 같아요. 말하기, 듣기는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만 1, 2세 정도 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말하기, 듣기가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하기, 듣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뭔가 학습을 시키거나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쓰기와 읽기는 왠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배워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우리 아이만 늦은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이름도 쓸 줄 알던데, 다른 아이들은 글자도 읽을 줄 알던데 하다 보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그 조바심에 아이들의 개별 차를 무시하고 좀 기다려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왜냐하면 창의력 증진, 창의력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 두둥. 한글 교육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서둘렀을 때 아이들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들,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한글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발달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시기에 창의성 발달 정도가 어른의 뇌의 70~80%까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한글이 창의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한글을 어떤 방식으로든 배워보았던 친구들은 이 그림책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인쇄물들을 접할 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그림 옆에 있는 글자는 읽는 방식이 있고 쓰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섣불리 읽거나 쓰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기질적으로 조금 완벽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틀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섣불리 읽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읽을 수 없다, 내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한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책은 그냥 그림이고, 그림 옆에 있는 글자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이야기한들 누가 틀렸다고 하거나 지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읽어줄게, 내가 할 수 있어, 나 엄청 잘 읽어 라는 자신감 넘치는 근자감이죠.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보면서 정말 즉각 그때그때 내용을 유추하고 상상해서 친구들한테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들을 막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글자를 알아서 그림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아이와 글자를 모르지만 자신감 넘치게 그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고 상상해가며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해내는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창의성이 더 발달할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면 그 기회도 더 적어지고 시도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기회도 적어질 것이고, 자신감이 넘쳤던 아이는 뭘 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창의력도 그만큼 증진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한글에 관심도 없고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좀 더 상상하고 좀 더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가 봐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나 봐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아이는 그 시간이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아이가 한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언어 발달에 관심이 없으면 그림책 안 보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충분히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치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르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만 얻는다.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지를 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 쓰기에 대한 두려움, 읽기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하면 학습지를 하게 되면 맞았다, 틀렸다, 이 글자는 이 글자가 맞다, 이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다, 저렇게 읽는 거다, 정답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읽었더니 아니야,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내가 썼더니 이 받침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시도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아이들이 글자를 접할 때 배우는 순서는 자음, 모음, 받침이 아니에요.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 글자에 관심을 가질 때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글자들을 그림처럼 외우게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인이 그 한자를 볼 때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림처럼 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변형해 가면서 그 뜻을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글자를 볼 때 마찬가지예요. 가장 익숙했던 자기 이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서랍장이며 그 작품이며 다 친구들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익숙했던 친구 이름, 반 이름, 엄마 아빠 이름, 내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에 적혀 있는 과자 이름. 그렇게 익숙했던 글자들을 먼저 접하고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가가가가가, 내일은 나나나나나나 다다다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외워서 이제 단어를 써가는 학습을 하는 순간에는 아이들이 그게 정말 하기 싫은 공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지적하지 마라. 지적질은 성인도 안 좋아하죠. 지적하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글자를 썼는데 받침이 하나 틀렸거나 모음이 하나 틀렸으면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수정해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익숙한 글자를 그림처럼 외워서 그 많아진 글자들을 조합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받침이 조금 틀렸고 이거는 아가 아니라 어를 써야 되고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하기 싫어져요. 사기가 꺾인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제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종이로 된 활동지를 가지고 왔을 때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9시에 와서 뭐 6시, 7시까지 있더라도 언어 영역에 정말 가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억지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저 친구가 이제 한글을 시작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흥미가 뚝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누구누구 학습지 시작했나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면서 하루에 많이 아니고 한 장 정도만 하거든요. 괜찮지 않을까요? 한 장은?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한 장이 얼마나 무섭냐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엄마가 모임이 있었다든지 하면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죠. 그리고 이건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빠지면 돈도 아깝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가 뭐 한글에 관심을 보여서 시작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던 마음은 나중에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엄마 하기 싫어 라는 말이 나올 거고 엄마는 한 장만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돼 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는 관심을 보이는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아이의 사기가 뚝 떨어지고 흥미도 뚝 떨어지겠죠. 선행학습으로 한글을 빨리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보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즐기는 아이들이 훨씬 한글을 빨리 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저와 놀기만 한 아이들의 한글 실력을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